공부하실 내용은 비구명리 고급편 사항권 371페이지 축월무토. 축월무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축월은 잠복된 한랭기가 강황한 빙산이며 눈 덮인 북극의 동토이므로 유력한 병화를 만나지 않으면 망권정지와 같다. 이때 개수를 만나면 북풍 한설에 밖에 나가기 두려우니 게으른 운명이 되며 개수에 해당하는 육친의 덕이 좋을 수가 없다. 여자의 경우 개수는 시어머니나 부친이 되는데 사주에 기중하면 득자 이후 급전직하로 피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남편은 동목이 되므로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비록 무토의 축토가 천을기인이라 하지만 여름에 태어나 축토가 아니라면 천우신조의 음덕을 논할 수 없으며 이것은 천을기인이 아닌 이 축월에 무토로 태어나서 병화가 없고 그리고 간목도 없다면 이것은 어빈살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을축월은 죄를 많이 지은 조상을 상징한다. 눈 덮인 산중에서 기도하다 곡각살에 동상이 걸려 제 명을 못다 살고 흉사한 조상의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 그러한 경우다. 그래서 이 축토의 자는 천간들이 을정기신계가 되는데 여기서 쓸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이 축월에 앉아있는 정화는 곡각 평두살로 이미 얼어서 동태가 되어버려서 쓸모가 없고 오로지 쓴다고 그러면은 이 정화 하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축토에 앉아있는 정화, 밤중의 별을 상징하는 정화가 있으면 외로운 과부상과 같아서 썩 좋지 않다. 그래도 이 축월의 정축월이 그래도 제일 길하다. 만약에 기축월을 만난다면 이 축토에 임묘당한 기토로 죽어있는 형상이며 그리고 무토는 기토를 만나면 평지로 변하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다. 그리고 신금은 신축월이라면 상관격이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개축월이 된다면 무게합을 하지만 이때의 무게합은 매우 흉하다 그래요. 다만 무게합이 되었어도 간목이 있어서 간목이 무게합을 풀어주고 병화가 있다면 그래도 무난해진다 그래요. 어찌됐건 요 개수는 그래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을축월이라면 산중기도가 아니라도 동상 걸려 죽은 조상이 있기 쉬우며 외조모 또한 흉사했음을 상징한다. 이때 목화가 유력하다면 이처럼 통변하지 않으나 신금과 계수가 투출했다면 이처럼 통변하고 불구자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축월에는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축토에서는 기토, 신금, 계수가 암장이 되어 있는데 기토와 신금, 계수는 어여한 일이 있어도 투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정축월은 백호살이며 별빛 아래 무토인이 외롭고 고독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눈 덮인 산중 절간에 촛불 밝히고 앉아있는 형상이다. 기축월은 형제 중 단명한 형제가 있기 쉬우며 묘를 잘못 쓴 조상이 있게 된다. 신축월은 진열장의 보석이요
도굴꾼의 형상으로 혼자 잘난 척하다 냉병으로 사망한 주모인이 천도제가 길하다. 혹은 낙태한 자식일 가능성도 있다. 여명은 자궁 속에 심금소도를 숨겨 놓은 것과 같으니 남자가 들어오기 힘들며 말이 싹수가 없어서 폐부를 찌르게 되니 입으로 구소를 불러온다. 개축월은 무게합으로 백호살이 무토에 이만이 대응하다. 이래저래 업장소멸 기도가 최선이다. 무인일주가 된다면 매우 길하다. 그러니까 축월의 무인일주가 된다면 길하여서 또 정사일주, 무오일주가 된다면 발복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무진백호 일주가 된다면 더욱 한랭해지므로 반드시 갑인시와 병화를 만나야 좋아진다. 무오일주가 된다면 무척이나 좋으며 갑인시를 만나고 병화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무신일주라면 고란살로 과부 호라비살이며 비록 분에 충명하다고는 하지만 유력한 병화를 만나지 않고는 써먹지 못하는 잔머리꾼일 뿐이다. 무술일주가 된다면 벌써 축술형살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명의 기틀을 만든 것이므로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단명하기 쉽다. 간목과 병화를 만나지 않고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으니 갑인시나 을묘시를 만나고 병화가 있으면 의외의 행운을 누리게 된다. 무자일주로 태어난다면 한랭하게 함으로 벙어리가 될까 두렵고 간목과 병화를 만나지 않고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축월은 특히 기토, 신금, 계수가 투출하지 않아야 하며 무게합이 되었거나 쟁합이 되면 게으르며 능력이 없다. 그러나 무게합을 제어하는 간목이나 기토가 있으면 충우시사가 되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국을 하거나 남을 돌보며 헌신한다. 그런데 간목은 상관이 없지만 기토는 이미 무토 자신이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투간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요. 병화태양이 화창하고 간목에 소토생화가 있고 인오가 있으면 부귀경전하게 된다. 간목과 병화 중 한 글자만 있다면 큰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만약 간목과 병화가 한 글자도 없고 기토, 신금, 계수로 조합이 된다면 성격으로 파란푸파가 많으나 인목과 오화가 있다면 그런대로 평안하여 의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개의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며 병화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 부유하기는 하지만 낙이 없다. 그러나 간목이 있고 병화가 무투간에 암장되면 하급직에 머물지만 일신이 평안하고 간목이 있으나 병화가 암장이도 없으면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며 병화와 간목이 모두 없으면 천한명식이다. 자, 이 사주를 보시자고요. 김인년 을축월 무술일주가 병진씨를 만났다. 여자가 무술일주로 태어나서 지인술충리가 이렇게 되면 매우 천한객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자의 사주이지 여자의 사주가 아니다. 그리고 관살이 극세 약해서 죽어버렸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음 이 병화 역시도 죽어버렸다. 왜냐하면은 이 병화가 미토나 술토가 통 근처, 착 근처가 되는데 진술중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뿌리 근이 잘려서 태양 노릇을 못한다. 그래서 여자가 이처럼 종황격이 되고 관살 쇠약에 얼어 죽은 을목이다 그래요. 더구나 을축으로 왔기 때문에 이 하체가 냉동되어 있다. 을목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남자를 만난다 그래도
이 여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능멸당하는 남편이 되고, 모친도 선망, 남편도 선망, 그러면 외로운 과부로 추걸에 하얀 눈이 쌓여있는 산중 태산에 외로운 절간에 혼자 앉아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더구나 진시의 병화이기 때문에 산중에 안개와 눈이 자욱한 상태 속에서 병화이기 때문에 이 태양의 빛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해동되어 있는 요 토기가 해동시킬 수도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사주격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김용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토기가 과다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남자들이었고 이것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발복할 수 없는 천격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극강한 토기를 소토할 수 없는 을목이다. 을목정관이 곡각평두에 고사목으로 죽어 있으니 종안격을 이루고 을목탁기를 설기난조하는 병화가 용신이 되는데, 이 병화 또한 죽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을목 남편이 극쇠약함으로 남편을 능멸하는 과부명식이다. 여명사주는 약간은 신약하여 관인상생하거나 관성이 희신이 되어야 남편 복이 많다. 그런데 당주는 무술개강에 동주인묘, 화개살이므로 외로운 절간에서 남자를 찾는 것과 같아서 남편 덕이 불미하고 세상에는 인연이 없다. 더구나 태월과 시주공망으로 암자를 지키는 승과명과 같다. 세간에는 가색격이 되면 길명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틀린 말이다. 무토는 태산이므로 가색격이 될 수 없으며 기토일간만이 가색격이 될 수 있다. 토기의 형충사명의 무자식팔자이며 산병분계로 태산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니 인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업장소멸 기도와 활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명식이다. 추월지인시에 태양이 떠오르지만 안개에 덮여 있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탁수가 되었으니 맑은 직업과 맑은 재물은 득할 수가 없는 명식이다. 간혹 가색벽에 오바마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희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주는 유명 철학관에서 한결같이 대부대기하다고 했다는데 왜 필자는 합격이냐고 따지는 녀석이다. 그렇다면 대부대기할 씨앗을 만들었냐고 물으니 묵묵부답이다. 아마 돈 많은 졸부를 만나 가진 재산 모두를 물려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이것은 모두 자연계의 현상을 알지 못해서 천격을 대부대기한 가색격이라고 말한 것이다. 산정붕괴에 태산이 무너져 동물의 시종자도 살지 못하고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 빈 태산을 지키는 묘지기의 사주이며 또한 무너진 묘지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있는 형상이니 이것이 망진살일 뿐이다. 수시로 닥치는 쟁제쟁관에 피눈물을 흘리는 천혜고아와 같은 사주다. 하여간 이 여인은 묘대운 21세 김여년 묘술합으로 결혼하고 양다리 걸쳐 바람을 피우다 들켜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을 감명하면서 보면 이처럼 극왕한 사람은 그 성정이 극왕할 듯하지만 봄철의 개나리처럼 연약한 모습이고 신양명은 완강해 보이더라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필자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매우 신강한 사주, 이러한 사주들이 진짜 그 성경 역시도 신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실제 만나보면은 굉장히 연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또한 신약하기 때문에 매우 허약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상당히 강한 기질로 나타난다.
그래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신강명은 내강 내유하고 신양명은 외강 내유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간명을 하니 적중률이 무척 높더라. 관세하거나 종강 왕격은 만원이 길하고 백두난군을 인연하거나 자식 달린 호라비와 결혼하는 것도 길하다. 여명사주에서 일시주 지인술 중에 관세사주가 되면 음란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주격자들은 유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당주 또한 스스로 화류계를 찾아가 생계를 하고 있다. 이처럼 화류계가 되는 이유는 산정분계되어 산 밑으로 추락하여 속세의 하천한 직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토기는 일간일지 외에는 없어야 하며 특히 무토태산의 지진이 발생하는 형충사명은 대흉하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기사일주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기미일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토는 가석격을 이루지 못한다. 경술년 정축월 무신일주가 개축치를 만났다. 이것을 참 답답한 사주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축월에 태어나서 반드시 있어야 할 병화와 간목이 없고 이미 화기는 다 죽어버렸다. 특히 정축월로 왔기 때문에 이 정화 빛을 싸그리 축토가 몰강을 시켜버렸다 그래요. 다 빨아먹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술토에 통근처가 있다고는 하지만 매우 허약한 정화로 신강한 사주다. 두 개의 축토와 술토가 있고 무토 태산에 매우 신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강함을 설계하는 식신생재격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이러한 사주는 발복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렇게 축월이면은 목화로 이어지는 상생하는 관인상생하는 사주에서는 발복을 하지만 오히려 축월에 더 한맹하게 하는 계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발복이 힘들다. 또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무게합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축월에 하염없이 이 개수에 먹장 같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 먹장 같은 눈이 쏟아지면은 이 무토가 산중 절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서 어떠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는 멀쩡하게 식신생 정제로 좋을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계속 돈을 벌어서 뭔가 여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동하지만 이 사주 자체 내에서 전혀 조를 성격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 음습하고 추운 사주에 음실양허, 음실극허한 양기가 되는데 그런데 운기에서는 금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게. 그래서 설령 이 부분에서 대운에서 임묘진 사오미로 남방운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야 할 것 같지만 양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용신은 식신생 정제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또한 발복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가. 그래서 비겁이 많아 신강한 듯하지만 태양이 화창하지 않으면 설산이 되므로 최우선으로 화기가 있어야 하는데 축월에 간목과 병화가 없으니 합격이다. 이 사주에서는 반드시 간목의 수설생화와 벽과 인정이 되어야 길명이 되고 모친과 자식들이 있게 되며 유통이 이루어지니 재물이 풍족하게 되는데 말만 화려한 식신생 정제일 뿐 외야 내빈일 뿐이다. 간목이 없는 축시의 별빛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란 일주로 호라비살인으로 여명은 남편을 극하고 남명은 자식을 극하게 된다.
이 사주는 월주 정축백호와 시주 개축백호가 형성되어 부모와 처자가 흉사할 것을 상징하는데 득자 이후 발생하게 된다. 시주 자식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인 관성을 고사목시키며 자식분에서 정화 모친을 파극함으로 효자를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개수는 먹장 같은 우방운을 상징하므로 축월의 개수 투가는 대기하는데 개수가 정제일지라도 흉하여 처자득이 빈약함을 상징한다. 또한 개축백호이므로 처성의 단명수와 붙인 선망을 상징하며 월주 정축백호이므로 모친 또한 흉사하게 됨을 상징하는데 월주는 부모의 어빈살이며 시주는 자식의 어빈살이다. 또한 수시로 토기의 형충사명이 발생하여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일이 많고 무계합으로 탐재괴인을 형성하므로 길선지급이 되지 못하며 때로는 우한 풍파가 발생한다. 또한 마음이 온통 재물로 향하니 공부로 성공하기 어려운 탐재괴인일 뿐이다. 사업은 폐지를 불러오는 격인데 다행히 대운이 길하여 많은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직업 변동이 심하게 발동하는 사주이다. 목기가 암장간에도 없는 사주에서 자식은 누가 될 것인가? 시주가 자식군이 되는데 무토와 계수가 합하여서 낳은 정화, 정축, 백호가 자식이 된다. 동주인묘에서 묘지가 충파되면 가슴에 무덤 쓰는 자식으로 허약한 체질이다. 이때 자식이 사망하는 시점은 자식의 사주와 당주와 처성의 사주에서 형충삼역에 묘신이 발동하면 사망하게 된다. 친부나 친모 역시도 그러하다. 백호살은 뜻밖의 사고나 교통사고, 재해로 보는 어빈살에 해당한다. 조상들의 장난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할 수 없으며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부부간의 애정에 이상이 없는데도 제3자에 의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신이 산만해서 신경제약에 걸릴 확률도 높으며 더러는 귀신이 붙는 경우도 있다. 임수대운이 흉하여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으며 자식과 부모의 흉사가 겹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는 자동차 사고로 일가족이 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축백호와 개축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일가족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도 작용한다. 그래요. 자, 오늘은 376페이지 비부명리 고구편 상권 축월 무토 일간을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